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을 함께 하시는 두 분 만나보죠.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극비리 추진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 쟁점이었습니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 그때 이제 남북 대화가 활발했으니까요. 북미 대화도.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는 안 쓰는데 충격적인 이적행위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주말 사이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흐름은 이렇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자부가 폐기한 이제 파일 중에 그러니까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제목이 있는 이제 네. 파일과 폴더가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 다음 날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았냐면 북한의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SBS의 보도는 사실 이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그 파일 발견됐다 삭제된 파일 목록에서 이런 거였는데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뭔가 대가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서사의 구성 요소가 되는 도보다리 회담, 때 비밀리에, 네. USB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일파만파 이제 퍼져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그래도 어쨌든 좀 점잖은 표현, 정치적인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늘 이제 써왔는데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이제 이적행위다, 네. 정천 동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당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래서 반역죄다, 원전 게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이에 네.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청와대의 설명, 그 다음에 산자부의 해명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반역죄, 원전 게이트 이 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총망라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제 여당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어요. 정치 공세다 즉시 반박을 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네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했나요, 주로? 네, 오늘입니다. 이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총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여당을 넘어서 청와대까지 이렇게 강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이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논평을 한번 냈습니다. 네. 논평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그라들지 않았으니까 대통령까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적행위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단어예요. 정치판에서. 그렇죠. 네. 적을 이렇게 한다. 결국 북한 도와주는 말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의 먹힐 수 있는 시대의 언어인지 한번 돌이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적으로 산자부는 일단 문건을 삭제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왜 만든 건가요? 산자부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에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였기 많이 때문에 달랐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산자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게 사실 교통, 에너지, 물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 부분의 차원에서 내부 검토 자료였다. 그리고 네. 이제 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그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가 된 이제 보고서였다라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냐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사실 이제 북한에 이 이제 원전 이른바 이제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는 94년도에 처음 합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네네. 첫 북한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엔 원전 2기를 그러니까 그때 경수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경수로 2기를 지어준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이 논의가 북한의 도발로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06년도였나요? 그 2006년도에 육자회담에서 다시 이 논의가 부활을 해서 네. 육자회담의 한 성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환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서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야당이 뭐 이적행위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건인지 뭐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아무리 정치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네요. 산자부가 뭐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권 여야가 북한 원전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거친 언어를 쓰면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의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정략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도 경수로 져주려고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핵 문제가 전혀 해결책이 안 되고 네. 과거에 94년부터 이 경수를 져주기로 했다가 결국은 북미 간의 갈등이 벌어져서 그것을 서로 신뢰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결국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까지 지금 추진해서 거의 네. 핵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그 원전 건설을 해서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한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네. 예, 당연하죠. 북한의 핵이 문제지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나중에 통일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그 전력이 북한 지역은 새로 다 건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무기를 만드는 게 문제지 북한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돼서도 에너지가 완전히 부족하면 새로 다 건설해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명분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경수를 원전을 만들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압살 정책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핵을 가졌다 그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해주고 그거는 이제 핵무기를 못 만드는 원전이죠 경수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고 북한의 핵은 내려놔라. 그런 차원에서 90년대에 제네바 핵합의가 되고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런데, 네네. 네. 예, 제네바 합의 근데 이후에 상당 기간 그 실제 공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네네. 했었는데 결국은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너네 못 믿겠으니까 네. 일단 너네 그 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고 그러니까 본래 합의대로 하면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져주고 북한이 이제 핵을 내려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네. 미국이 그냥 그 압박을 해가지고 그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사찰을 받아라. 네. 그 사찰을 받으려면은 그 중요한 부품 경수로의 중요한 부품인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터빈이 제공이 되면서 그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경수로 건설이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설되기도 전에 부시 행정부는 상당히 좀 일방주의적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그거를 왜 너네가 진짜 죄진 게 없으면 왜 그걸 못 밝히냐. 네네. 그러니까 주요 부품이 타설되기 전이라도 사찰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중단이 됐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또 일각에서는 뭐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핵무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 개발과 연결시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로와는 이게 맞지 않는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네. 반드시 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수로는 이거를 핵무기화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본래 명분이 전력이 부족해서
그 원전을 만들고 전력 생산을 위해서 원자로를 만들었다니까. 네. 근데 그 원자로는 중수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핵을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경수로를 져주겠다 쉼표에. 네. 네. 그래서 그걸 포기해라 이랬는데 이게 부시 행정부가 상당히 좀 일방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북한이 진짜로 핵 의지가 없으면 아직 중요 부품이 그러니까 터빈 같은 거예요. 경수로에. 네. 그게 타설되기도 전에 그 사찰을 받아라. 그러니까 북한이 이건 약속이 제네바 핵합의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안 받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상호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미국의 국력은 북한의 거의 600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북한의 GDP의 한 60배 맞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600배거든요. 네. 거기다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고 그런 나라가 북한을 못 믿겠다. 너 항복해라. 이러니까 오히려 더 핵을 만들고 비신사적으로 뒷전에서 경수로가 우라늄이요? 네. 그 원자로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 핵물질인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핵을 만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 이렇게 정부가 반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던 걸까요?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경수로라고 하는 것은 네. 핵무기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매우 어려운 방식의 북한의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그 원자로를 만들었다니 그렇다면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에너지원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경수로를 져주고 경수로에서는 2기를 져줘도 거기서 핵무기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네네. 그 전기 문제는 해결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중유를 줘가지고 기름을 줘서 그걸 보충해주고 네. 완성이 되면 북한의 의혹된 그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중수로 이런 거를 다 사찰을 하고 다 없애고 그래서 북한은 평화적으로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로서 존재하게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네. 부시 행정부가 너무 서둘다가 너는 도대체가 독재 정권이고 못 믿겠다. 알겠습니다. 그 설명 앞에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현익 위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 과거에 다 논의가 됐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 약간 좀 뜬금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김한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실현해야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지원을 해주겠고 에너지 지원을 이제 처음에는 중유로 하다가 나중에 원전 지어줄게 뭐 이제 이런 그 어떤 방법론이 이미 25년 전부터 논의됐던 건데 지금은 뭐 노트북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의약품 하나도 못 들어가고. 원전 팜플렛 하나 못 들어갑니다. 팜플렛 하나 못 들어간다. 제가 그 네. 거문도라는 섬에서 세군 생활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대북 지원 선박이라고 쌀을 실려 날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북 제재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선박이 끊기고 진짜 쌀 한 톨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네. 예전에 IAEA에서 핵사찰단이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같이 가서 종이에다가 그 사찰 보고서를 쓰고 그걸 네. 밀봉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밀봉을 해서. 네. 네. 근데 이게 핵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냐? 밀봉을 풀고 종이와 그 묻혀 있는 잉크 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사실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뭔가를 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기술적으로도 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던 정부 측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이 컴퓨터에서 삭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산자부 내부에 원본 파일이 남아있다는 게 산자부 설명이죠. 네, 뭐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6페이지 분량의 이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산자부 이제 내부 전산망에는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는 방안들이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모든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된 이유는 그 파일을 왜 삭제했냐. 네. 그러니까 그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야당의 공세가 전혀 이제 모양새가 앞뒤가 맞지 않는.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그럴싸한 문제 제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지운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야당 의원은 감사원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었던 거 아니냐. 그만큼 이제 네. 그게 오히려 극비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산자부와 청와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이제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한다면 사실 이제 그 의혹만 해소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형적인 가짜 쟁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쟁점. 쟁점이 될 수 네. 없는 거고 설령 만에 하나 그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당연히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정권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꾸 논의를 섞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예전에 또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갑자기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까? 통일 대박하면서 막 통일 관련 뭐 위원회 설치하고 그때도 네, 맞아요.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졌고 또 한 차례 지난 2018년 도보다리 회담 이후에도 그때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뭐 할 것 그 보수 진보 그 언론 무관하게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었죠. 네. 그때 보면은 당시 보수 언론 18년 기준 북한의 원전 지어주자 이런 적극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네. 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죠. 전영기 논설위원이 2018년 5월 칼럼에서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목이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 원전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북한의 네. 산업 자체를 북한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음. 이걸 한국형 원전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같은 해 9월입니다. 신동아 역시 비슷한 기고문을 남겼는데요. 북한 산림보건 원전 건설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목 자체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음.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에너지 부족에 기인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원전 건설이 대안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동안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었던 MB 정권의 천영우 차관이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핵 동결이 완벽하게 되고 난 이후의 전력 수급을 이제 원전을 통해서 도와주자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오래됐었던 것이고 네. 통일 이후에 이런 원전 단계에 건설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을 지어주자라는 얘기 자체로 초점을 몰아가면은 지난 과거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수로 같은 경우는 이 재처리를 그러니까 플루토늄 이제 그 핵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이 필요하고 플루토늄을 위해서는 핵 연료봉 재처리를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경수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자체를 완전히 멈추고 1년에 한 번 이제 그 핵 연료봉을 빼서 재처리해야 되는 상황. 근데 중수로는 기계를 멈추지 않고 언제든지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그때 국제사회가 육자회담을 통해서도 역시 경수를 지원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평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원을 하자고 결론을 낸 건데 지금 약간 교묘하게 섞고 있어요. 이게 핵 무기 개발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야당에서 나오니까 이 핵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지금 보수 진영과 이 3년 전 그 보수 진영과의 어떤 그 논조나 이런 것들은 매우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이 3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과 보수 정당이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입장을 같이 안 한다라고 해서 비판받을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과 정당은 다른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뭐 보수정당이든 야권이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적합한 수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수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산자부가 그 파일들을 왜 삭제했냐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삭제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정부가 네네.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 원전과 관련된 어떤 보고서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NPT를 탈퇴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유엔 제재 기관이고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보고나 논의를 넘어서서 비밀리에 북한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논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원 방안을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보겠다라고 뭐 약속을 해줬다든지 네. 이면 합의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대고 너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갖고 있는 어떤 패나
네. 근거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수위의 그 공격을 하고 네. 있고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유로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선거가 다가왔다. 뭐 이거 외에는 사실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수위로. 수위입니다. 이게 네, 결국은 공세다. 실수로 이어지거든요. 이적 행위가 아니라고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오늘 초선 31명이 모여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조현병 관련자들이 또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제 업되면 업될수록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이 거칠어지고. 네,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자중해서 이게 진짜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네오1004번님, 네오 천사입니까? 네. 정치가 좀 품이 있어지면 안 되는 건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북풍인가요? 이런 문자 주셨고 0884번님, 그래도 한국에서 탈원전하고 북한에 원전 짓자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손 5050. 손50. 숫자로 5050. 물론 국가안보는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빨갱이 논리인가요? 우습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또 힘으로님은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왜 지원을 합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네, 그래야죠.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지금까지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예상대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정들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후부터는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3일 이내에 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2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4일에 네. 그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4일에. 기본적으로 그 의결 정족수가 네. 151명이니까 충분한 거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빠지신 분들도 계세요. 이건 당론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당론으로 채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무기명 투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소위 말하는 실효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득점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61명이 했었던 이유겠죠. 네. 161명이 하는 이유는 사상 첫 판사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은 판사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권력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판사는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민생과 개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탄핵이 퇴직보다 빠를지 늦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1심 무죄가 나왔을 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패를 들고 와서 일일이 판결문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사인을 명확하게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탄희 의원이 이제 추진하고 결국은 161명이 동의해서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절차가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이분이 이번 달에 퇴직한다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서 네. 뭐라고 얘기하긴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 코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데 전례도 없으니까 좀 예. 어렵긴 해요. 헌재 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분이 퇴임을 해버리면 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 안에 이분이 퇴임하기 전에 뭔가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 그렇죠. 이후에 퇴임을 하면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헌재에서 결정이 나는 과정들이 꽤 오래 걸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민의 의사, 민의를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선택한 취지를 살려서 헌재가 판단을 한다면 네. 퇴임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헌재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좀 선택지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2월 안에 헌재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시간이 좀 보인다. 부족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같고요. 대법원장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대법원장에 대한 소추 발의 이유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대법원장 관련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방치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회가 움직였을 때
견제를 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글쎄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임성근 판사만 탄핵소추 발의된 이유가 같이 올라가서 이동근 판사 사표가 수리가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사표 수리하는 걸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이 네네. 대법원장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진 네. 않았죠. 네. 그리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자기가 막아서는 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 사람이 위헌적 요소가 네. 있었다라고 판결이 나온 사람을 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만약에 막는다라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더 탄핵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맞불 작전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네. 고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적 통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면 지금 이제 뻔히 그 야당이 이런 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법 자체가 정치화되는 우려가 또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전례가 없었던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뭐 따져봐야겠지만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여권 입장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끌어왔던 어떤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짜여졌던 진영에서 벗어나서 민생이라든지 경제 문제로 옮겨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제기되는 순간 다시 그 이른바 이제 사법개혁 시즌 2가 되어버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뭐 워낙에 뭐 의결 종족수를 넘어서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는 뭐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이 효과 이런 것들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만큼 이거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몫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기사도 참 많이 회자가 됐어요. KBS 직원이 남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한 기자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 갑자기 인터넷에 갑자기 기사가 정말. 쏜 거죠. 저 깜짝 어떻게도 놀랐는데요. 아니고, 네. 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한 KBS 직원으로 보이는 이가 네. 우리 회사 가지고들 불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네가 뭐라고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이 보장이 되고 수십 년은 정규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밖에서 우리 욕하지 말고 우리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네. 능력이 되면 우리 사후가 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과 조롱조에 글을 올려서 굉장히 좀 공분을 사고 KBS가 이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저는 기사를 읽진 않았거든요. 네. 제목만 봤는데 잠깐 읽어줬는데도 굉장히 기분 상하네요. 이 정도 공공기관은 네. 보통 들어갈 때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인적성 검사. 그러니까 뭘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럼 이분의 말대로라면은 외부 사람은 어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돼요. 다 들어가서 비판해야 됩니다. 뭐 억울하면 국회의원들 선배 싫으면 뭐 거의 이런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국회의원 싫으면 국회의원 돼서 비판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싫으면 대통령 되고 나서 비판해.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왜 KBS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전규로에 수신료가 들어가 있어서 강제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뭐 정청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해는 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KBS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뭐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서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개개인이 성찰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네요. 성찰, 마음가짐 좋은 단어들이 나왔네요. 그나저나 지난달에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올리는 네. 방안 안건을 상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가기도 한데 네.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이게 인상률로 보면 상당한데 이번 수신료 인상에 이 글이 영향이 있을까요? 결정적 영향이 저는 사실상 물 건너왔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런 글이 없고 굉장히 이 프로 엑스맨. 제목이 이제 로우가 들어가는데 네. KBS가 굉장히 로우하게 나와도 사실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41년 만이라고 그러니까 41년 동안 이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올려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올려주려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래 여러 방송들이 있지만 공영방송 하나 정도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BBC나 외국의 여러 공영방송들은 민영방송들과 확연히 다른 채널 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질도 우리- 아예 다르죠. 네, 우리 네네. KBS 어떻습니까? 매일 막장 드라마 하고 예능은 다 저지 다 되고 있고 네, 뭐 김한 트로트 따라하고 기자의 있고 개인 그다음에 의견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말하자면 제작사들한테 갑질하고 막 네. 뭐 네. 임금 못 주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60%가 1억을 받는다라는 지역에 나오니까 아니다 우리 46.4%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게 뭐 다 지르기.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논의를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시작부터 처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직원 참 난감한 상황이 됐네요. 0484번님 그 직원 찾아서 징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수신료 인상 물 건너 갔는데 이분 아예 단정을 하셨어요. 7844번님 역시 KBS보단 TBS지. 앞뒤 맥락은 모르겠으나 일단 좋은 말로 이해를 저희 하겠습니다. KBS보다 TBS지.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네, 뉴스로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